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 스쿠터 시장, 니오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래의 은행이라고 불리고 있는 스퀘어, 투자처로서 좋은 선택지일까요? 그래서 니오와 스퀘어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니오와 스퀘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니오는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 자전거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도심 이동수단을 다시 발명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죠. 니오는 제작하고 있는 이동수단에 여러 개의 센서를 부착시켜 스마트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먼저 니오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니오의 경우 중국 기업이며 스마트 전기 이륜차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 영업국가인 중국은 이전에도 전기 스쿠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급형, 저가형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죠. 니오는 이러한 전기 이륜차에 스마트 시스템을 부착시킴으로써 프리미엄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전기 스쿠터 라인입니다. NQi, MQi, UQi는 프리미엄 스쿠터 라인이며 스마트 기능이 없는 입문형 저가형 제품인 고바 라인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RQi, TQi라는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이죠. 마지막으로 자전거 역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산악 및 로드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제작하고 있죠. 이동수단 관련 제품들 말고도 다양한 액세서리 및 이륜차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쿠터 용품인 장갑, 우비, 니패드, 핸드폰 홀더 등을 판매하고 있죠. 니오 브랜드를 일상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티셔츠, 코트, 청바지 역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쿠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바퀴, 충격 흡수 장치, 카본 파이버 판넬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전자 스쿠터만 판매하고 끝인 느낌은 아니죠. 스마트 시스템을 갖췄기에 자신의 스쿠터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알 수 있는 니오 앱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행 정보, 현재 스쿠터의 위치, 과거 주행했던 내역 등을 기록하여 알려준다고 하죠. 센서로 오작동이 감지될 경우 수리를 하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요청할 경우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추천해주기도 하죠. 앱 내에서 직접 다양한 니오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역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니오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되기보다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하는 느낌입니다. 스쿠터나 바이크를 팔고 고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반적인 제조사들과는 다르게 액세서리 등 니오 브랜드를 입혀서 판매함으로써 고객 충성도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가형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존의 전기 스쿠터 모델이 아닌 프리미엄으로 출시하였다는 점 역시 브랜드를 키우고 싶어 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죠. 실제로 슈퍼카 브랜드인 맥라렌과 코브랜딩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보아 이러한 니오의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이 성공 중임을 유추할 수 있죠.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가격을 평균 각각 8.2%, 9.3%씩 인상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각각 123%, 79%씩 성장했죠. 소비자는 대체로 여러가지 브랜드들을 비교하고 저렴하고 합리적인 제품을 구매합니다. 제품의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니오를 선택해줬음을 유추할 수 있죠. 따라서 추후에도 제품의 가격을 올려도 니오의 브랜드를 믿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마트 제품인 만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88만 대의 스쿠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죠. 한 대 스쿠터당 최대 32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합니다. 현재까지 약 42km어치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죠.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래 제품을 출시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분석하여 어떤 기능을 다음 제품에 넣으면 소비자들이 좋아할지 등 미리 분석할 수 있죠. 재무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판매 관리 비용과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이며 흑자 전환을 시켜뒀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줄여서 흑자로 만들었기에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이제 니오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죠. 간략하게 봤을 때에는 정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전기 스쿠터 사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종은 아니기에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기에 진입 장벽이 없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니오의 경우 가성비로 승부를 보려 하지 않고 브랜드로 승부를 보려 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각국의 정부들이 전기 스쿠터를 구매 유도시키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이러한 보조금이 없어져도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구매를 해줄지는 지켜봐야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는 트위터 CEO인 잭 돌시가 창립
창립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스마트폰과 작은 단말기로 포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셀러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시 앱을 통하여 대중을 상대로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죠. 스퀘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퀘어의 전반적인 방향성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주류 금융 시스템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포스 사업의 경우 푸드트럭에서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하죠. 현재 스퀘어는 셀러 생태계와 캐시앱 기반 대중 생태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셀러 생태계부터 살펴보죠. 스퀘어는 주류 금융 시스템이 닿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재무관리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얼마나 줘야 하고 세금, 매출, 비용 등을 한 가지 플랫폼, 스퀘어 플랫폼에서 해결을 하려는 것이죠. 점주 입장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손수 엑셀로 계산할 필요 없이 스퀘어 플랫폼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뱅킹 서비스도 제공하여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죠. 이후 발생하는 매출에서 자동으로 상환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스퀘어의 사업 중에서도 가장 성숙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 영역입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캐시와 거의 50%씩 나눠 갖고 있으나 셀러 생태계가 매출 총 이익 기준으로는 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캐시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지갑입니다. 한국의 카카오페이, 토스와 비슷하며 미국의 벤모와 비슷하다고 하죠. 매출 총 이익률을 기준으로 연 성장률이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캐시 앱을 이용하여 현재 한창 뜨거운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주식도 살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250만 명의 고객이 캐시 앱을 통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하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첫 주식 매매 경험이었다고 하죠. 더불어 매달 또는 매일 적립식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다 합니다. 이제 주요 실적도 살펴보죠. 매출액의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무려 59%나 증가했습니다. 캐시앱의 경우 전년도 3분기 대비 3배 넘게 성장을 했죠. 캐시앱에 소비자들이 입금을 해둔 돈이 7월달 기준 2빌리언 달러 2.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액수가 약간 줄긴 했으나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스퀘어를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죠. 금융사업의 경우 신뢰가 생명이기에 스퀘어는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합격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생각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나열해 볼게요.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또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은행 자체를 대체한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그리 강하진 않습니다. 더불어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3분기 트랜스크립트를 읽어보며 들었습니다. 일단 무슨 사업을 하든 사용자가 많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많아지면 앱 내 광고 단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 한 명당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비싸더라도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여 최대한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미래 수익성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3분기 손익 계산서를 보면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이 꽤나 많이 차지하는데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매출 기반 세일즈 멀티플의 관점으로 비교해보면 스퀘어의 주가가 특출나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하여 발생시키고 있는 매출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반은 없다고 쳐야 하지만 성장성까지 같이 볼 경우에는 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 잠재시장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서 아직 성장 여부는 꽤 많이 남아있어 보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2배 가까이 올라서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지켜볼 만한 종목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니우와 스퀘어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